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0.6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한국 사람들한테 애증의 종목인데 약간 조금 제가 리포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KB증권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게 아니라 제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리포트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쓰잘데기 없는 내용까지 주렁주렁 막 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기사 내용은 여기서 핵심만 딱 꼽아갖고 뭐 그냥 기사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쵸, 핵심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에 숨은 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삼성전자에서 12만 원 간다. AI 중 가장 높은 밸류를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자, 내용 보시면 KB증권은 삼성전자에 3분기부터 엔비디아 AMD로 HBM3E 공급이 본격화가 전망되어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라고 진단됐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2만 원. 오늘 마감한 삼성전자의 가격은 7만 8천 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이 자, HBM3E 공급이 본격화가 전망되고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이 내용 말고요. 자, 하이닉스에서 지금 HBM이 한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독점으로 봐야죠.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지금 M15X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엔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짓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25년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여기가 원래 그때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HBM 수요가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거의 극소수의 그 유저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그 고객사들, 그쵸? 큰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장은 돌리는 것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3년도 들어와서 챗GPT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HBM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원래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그쵸?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트렌드가 그냥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그냥 탁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장을 짓던 거를 수정해서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 측으로만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HBM3E를 납품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맞췄어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만 받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생산 능력은 지금 생산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 내용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그쵸? 삼성전자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높다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HBM3E 공급이 본격화가 전망되어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 맞는 말이지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엔비디아 측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공급을 받으면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그쵸? 좋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그쵸?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엔비디아 말고도 납품할 수 있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엔비디아하고 AMD 이거 말고도요. 지금 고객사들이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즉 GPU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고객사예요. 즉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게 파니까 야 너네 적당히 좀 헤쳐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 그런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캐파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뭐 ESSD에 대한 수요 증가 영향, 뭐 D램, 낸드, ASP, 그쵸? 이런 상승분. 자,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도 사실상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포텐셜로 봐야 되는 그 상승의 여력으로 봐야 되는 그 내용을 보면 HBM3E에 대한 하이닉스 측에서의 악재가 되는 거지.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이게 납품을 언제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더 강하고 좋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이 하이닉스보다는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보다 월등하게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퀄리티를 맞출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한 템포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지금 끌어올려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엔비디아에서 또 인증을 했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가격을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하고 가격을 계속해서 이 추정, 관찰, 지속적으로 이 잡아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고 상승 여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근데 실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AMD에 납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즉 AI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학습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추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추론은 학습만큼 성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론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긴 효율 싸움이에요. 누가 싸게 AI 서비스를 공급해서 그쵸? 이거를 많이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 상관 안 하고 누가 먼저 선점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면 추론 시장이 이제부터 올해부터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올해 한 중반 넘어가고 하반 넘어가고 지금 학습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그 단일 원칩에서 나오는 고성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효율을 이게 본관 대비 성능이나 뭐 가격 대비 성능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효율을 높이는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뭐 인텔에서 지금 발표한 뭐 가우디 3, AMD에서 발표한 뭐 MI300 이런 쪽이 계속해서 HBM을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낮은 쪽이 들어갑니다. HBM3, HBM4, HBM4E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성비도 좋은데 HBM2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까지 감안한다면 그렇죠. 이런 낸드나 뭐 D램 지금 있는 뭐 기존의 수요는 사실상 이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산 능력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12만 원 간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HBM은 계속 필요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어떻게 매매가 가능한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선익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상한가 한 방 쉬고 다음날 급등, 오늘까지 하락.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20%대의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DI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26%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그렇죠?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시세를 만들어낸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4월 26일 날 나간 종목이고요. 8시 49분이죠. 그렇죠.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급등,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물론 제약이긴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나 그런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타점에 대한 부분, 그쵸? 어떤 식의 원리에 의해서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고객사들 있죠?
거기서 상장 기업들 중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삼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뭐 삼성전자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지금 낮게 있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었던 가격을 보고 보는 것에 뒤집어 놓은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시장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걸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위험이 있을 때 이 종목이 빠지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발생하는 그 순간 시장의 위험하고 같아집니다. 삼성전자가 5% 10% 빠져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뭐 2700 가까이 되는데 2700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잡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